검찰로 한번 가볼까요? 일단은 박범계 장관 약간 빡친 느낌 아니에요? 수사는 어차피 못해. 점잖게 했는데 아. 이거 참 우리가 저도 그래요. 이거 관념적이야. 이 정도 됐으면 검찰도 좀 바뀌었겠지. 그래서 대검 부장회의에서 좀 논의해봐라. 그럼 상식적인 결과가 나오겠지 했는데 고검장들을 다 넣겠다. 그럴 때 박범계 의원은 생각 안 했겠어요? 박범계 장관은. 근데 그래도 바뀌었겠지 하고 믿고 맡겼더니 그게 뭡니까? 그래서 고강도 감찰을 예고한다고. 근데 어제 검찰도 좀 쫄았었나 봐요. 실제로 어제 기획음에서 나온 것 중에 잘못된 수사 관행에 공감한다. 회의 결과가 보도된 거 유감이다. 합동 감찰에 적극 협력하겠다라고 이제 뭐 이야기는 나오긴 했습니다만 얼마나 협조를 하겠습니까만. 근데 이게 지금 고강도 합동 감찰에서 잘못된 수사 관행 바로 잡겠다는데 수사를 못 하더라도 감찰이 갖고 징계를 줄 수 있잖아. 뿐만 아니라 이문정 검사가 내부 회의 결과 밖에 유출했다고 고발당했잖아요. 이문정 검사를 고발한 그 단체 조남관 대행을 고발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회의 결과가 그쵸? 조선일보에 뭐 거의 실시간으로 누군가 알렸다는 거더라고요. 그건 책임자가 조남관 대행이니까 조남관 차장 검사도 고발하십시오. 근데 그 자리에 어민진을 데리고 올 줄 몰랐네. 그건 정말 진짜. 대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야. 그 지방에 있는데 올라오려면 시간이 필요하니까 네. 미리 계획된 사정 각본이었죠. 근데 그럴 때 좀 그 판 깨시면 안 됐을까요? 속 비공개로 하자고 시원하게. 하는 회의를 10분 만에 조선일보에 알려주는 그 어떤 새끼는 도대체 뭐 하는 새끼일까요? 근데 그게 누군지 어쨌든 책임자는 조남관 차장 그러니까. 검사니까 그분도 고발해야 맨날 그렇게 편파적으로 고발도 편파적이에요. 예. 아유. 네. 아무튼 지금 그 박범계 장관 나름대로는 뭐 설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 결과 나올 줄 알고 이렇게 했다는 썰도 있고 받아들인 거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 그렇게 할 줄 모르고 선의로 대했더니 다시 그 발톱을 드러냈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긴 한데 그건 뭐 잘 모르겠는데 정치인이라는 게 어떤 한 가지 상황만 갖고 뭔가를 지르지는 않겠죠. 저는 뭐 박범계 장관으로서는 최선을 다한 판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제 그런 거 관련해 가지고 최근에 그 단독 비슷한 게 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뭐가 있냐면 그 술접대 검사 중에 한 명이 기소됐잖아요. 한 명만 늦게까지 남아 있었다고 기소된 거에 이 사람 재판을 아예 할 생각도 안 해. 그리고 그때 따라갔던 나머지 두 검사는 아예 징계할 생각도 안 해. 96만 원?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죠. 아니 어미중 검사가 그 회의장에 나타난 것도 그것도 변명할 기회를 준 거잖아요. 그가 아주 검사들의 검사 감싸기 팔 안으로 굽기는 상상 초월입니다. 그때 그 늦게까지 남아서 술을 오래 많이 쳐드시던 나의협 검사 이 사람만 기소가 됐는데 이 사람이 실제로 라임 수사팀에 합류한 사람이야. 술 얻어먹고 김봉현한테. 진짜. 아니 한숨만 쉴 일은 아니고 막 공격해야지. 그렇죠. 우리가 걔들한테 쫄 게 뭐 있어. 아니 공격 좀 하세요. 맨날 싸우고 있어갖고. 아니 제가 근데 이게 그러니까 사실 뭐라고 할 말이 없을 정도로 너무 뻔뻔하니까 솔직히 말하면 이게 계속해서 저도 뭐 같은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이런 암기만 잘하는 사람들에 대한 반감이 너무 생기는 거예요, 솔직히. 그러니까 공부 좋은데 가고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다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닌데 이런 식으로 진짜 그 출세 지향형으로 살아온 사람들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살면은 저는 부끄럽다는 걸 계속해서 박제를 해야 된다는 입장인데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면 사람들이 넌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막 유튜브 영상도 올리고 하면. 그러면 빈센조 보라 그래. 그러니까 제가 주위의 친구들하고도 가장 많이 이제 그 이렇게 대립하게 되는 부분이 뭐냐면 언제까지 검찰개혁 얘기할래? 언제까지 뭐 세월호 얘기할래? 이런 사람들 보면 속 터져 죽겠어요, 진짜. 이 사람들이 다 우리 국가 질서를 흔들고 있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자기는 혼자 막 이렇게 고고한 척 하려고 그러고. 예. 말도 안 되는 거죠, 진짜. 근데 그게 그 당시에 그 윤석열이 그 술 먹은 검사들에 대해서 사실관계가 밝혀지면 사과하겠습니다 했던 사건이에요. 그게 국감에서. 네. 근데 아직까지 사과 안 하고 나가버렸고 실제로 그 징계를 받아야 되는 검사들을 직무배제를 안 했어요. 법에는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 검찰에 대한 이야기는 쏙 빼버린 상태에서
재판도 안 하지.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제대로 된 기소를 안 했기 때문에 재판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징계도 안 하지. 이 상태로 지금 특권을 누리고 있는 거고 그 국민의 지임에 국회의원 있잖아요. 유상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변호사 하면서 어마어마한 짓거리를 또 했더만 그 저기 전관 변호사로서 돈 엄청 벌었겠어. 보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뭐 잘못인데 이런 태도인 거. 그 대리 수술 사건이 일어났어. 대리 수술이 확실해. 그거 덮는 법을 그냥 상세히 가르쳐 주는 거야. 이놈이 누군가 봤더니 유상범이야. 그 탤런트 유호성 씨 형. 그래서 그런지 유호성은 종편에서 진짜 악질 그 프로그램 하는 게 예전에 개국본이 검찰개혁 집회할 때 유호성이 그 이종훈 대표나 이런 사람들 막 까는 거 요 방송을 했던 놈이에요. 신기하더라고. 그 사람이 그 세븐인가에서 저 그 차이나 게이트 그 방송에서 악의적으로 그 따가지고 막 그 3.1절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차이나 게이트 비판한 걸 교묘하게 편집해 갖고 제가 현 정부 욕하는 것처럼 했더라고요. 어머나. 저 말 같지도 않은. 근데 그 형의 그 동생이군요. 네. 근데 이 경우는 저는 더 놀란 게 그 코치한 건 변호사 신분으로 한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실제로 변호를 안 해서 문제 없다. 이게 뭐가 문제인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배짱이 너무 부럽습니다. 예, 경기도 파주의 마디편안병원 대리수술 사건인데 무면 의사 또는 의료기 영업사원이 수술하는 환자 2명이 사망합니다. 지금도 3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1심 판결도 안 나왔어. 그리고 병원은 지금도 환자를 받고 있어 영업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정관 변호사가 등장하는데 그게 유상범이었던 거죠. 그러면 이게 민주당 국회의원이었으면 어떻게 됐겠냐고. 아니 그리고 부탁이 있어요. 그 민주당 그 초선 법사위원님들 정관특혜 방지법 좀 빨리 통과시켜 주세요. 이게 검찰 개혁에 중요한 동력을 제공하는 게 될 겁니다. 그거는 하기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통과 안 시키십니까? 정관특혜 금지법. 소위 말하면 정관비리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그렇죠. 변호사 개업을요 3년. 못하게 해야 되는 거죠 일단은. 3년. 정관으로 나와 있다가 이런 놈이 또 나중에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문재인 대통령네는 또 어마어마하게 공격을 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사건을 덮는 기술을 다 가르쳐줘. 그럼 거기에 이 전관은 사실상의 검찰로서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을 눌러요 이렇게. 제대로 수사를 못하게. 그래가지고 사건을 유야무야 덮어버리는 거죠. 근데 지금 좋아요가 너무 적어요. 저는 이 의사도 진짜 좀 무서웠던 게, 그러니까 사람을 죽였으면 보통은 이게 자기가 이 잘못한 거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의사가 수술을 안 했잖아. 그러니까 대리수술이죠, 대리 수술. 이거. 예, 그러니까 그 대리 수술하고 이걸 대리 수술한 사람도 이 잘못을 저질렀으면 이걸 피하려고 이제 유상범 찾아가가지고 다른 사람 A 원장을 덮어씌우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두 발 뻗고 잘 수 있을까? 인간이라면. 그러니까 저는 이런 인간성이 말살된 사람들을 아까 말씀하신 진짜 정가특혜 그 방지법을 만들고, 그 동시에 저는 솔직히 이게 방법에 대해서 비판받기도 하지만 이런 사람들 다 박제시켜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이게 너무 그럼요. 구시대적이라고도 하지만 이런 게 명백히 처벌 안 받으면 사람들이 계속 똑같이 하잖아요. 이 욕망을 어떻게 막을 건지 전 도저히 답이 없다 봐서 낱낱이 저는 계속 박제를 하는 입장이에요. 기자들도 그리고 기사 이름, 얼굴 다 박제하는데 이걸 갖다가 제가 또 뭐 얼굴 비하했다 이런 식으로 또 프레임 이상하게 전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얼굴 다 박제할 비하? 겁니다. 저 뭐 얼굴 평가한 적도 없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그 황희두 씨 얼굴하고 비교해서 그 얼굴을 올리면 그 자체가 박제다 이런 어려운 내외로군요. 네. 그런 건데 저는 동의하고요. 그러면 우리는 황희두를 보호해야 돼. 표적이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지금 뭐 검찰 개혁 이슈 때문에 서로 이렇게 싸움이 났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검찰 개혁이나 전관 비리 문제가 해결이 돼야 윤석열을 지지하시는 분들도 일상생활이 행복해져요. 그걸 알아야 된다고. 예를 들어 윤석열 같은 특수통의 검사들이 전관으로 나와서 이런 비리를 저질러 버리면 실제로 박근혜나 윤석열 지지했던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마어마한 피해는 당신들이 입어요. 그렇죠. 돈 많은 사람이 진짜 오죽했으면 지금 지강은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유전무죄, 부전유죄 그게 아직도 통용되면 되겠습니까? 돈 많은 놈이 정관 변호사를 사가지고 따끈따끈할 때 사건 어마어마한 비리 같은 거 다 덮어버려. 검찰이 수사를 막 이상하게 해가지고 어떤 경우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기도 하잖아.
그렇게 사건을 만들어 버리기도 하잖아요. 이런 게 우리 생활에서의 검찰 개혁이거든요. 근데 그런 놈들이 또 국회를 들어가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고. 예를 들면은 국회에서 의료법 관련해 가지고 자신한테 불리할 것 같은 것들은 동의를 안 해주겠지. 계속 방해를 하겠지. 그런 놈들이 국회에 들어가서 예를 들면 수술실 CCTV 이런 거를 방해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정파적 문제가 아니라 이런 자가 국회의원인 것 자체를 우리는 어마어마하게 비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민주당의 검사 출신 정관이었던 국회의원이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아니 예를 들면 조응천 의원이요. 정관 이런 거 할 수도 없어요. 그 최순실 그 건으로 해서 할 수도 없고요. 민주당 쪽에 검사 온 출신들 중에 예, 검사 출신들은 그런 대접을 잘 못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앞장서서 정관 특혜 금지법 빨리 좀 발의해서 통과시켜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자.